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서해북단으로 괴비 행체를 남하시키더니 이번에는 오물과 쓰레기를 묶은 풍선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요. 현재 경기도 및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 북한발 오물과 쓰레기가 발견되었고 전라도, 경상도 지역까지 남하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약 오물과 쓰레기가 아닌 폭탄을 실어보냈다면 꼼짝없이 민간인들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이제는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대한민국 포병 전력에 이어 공군 전력까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 실전 기체 조립이 진행되는 가운데 높아지는 전운 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전력 재정비를 하는 한편 군사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무릎 꿇게 만들 스텔스 전투기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몇 군사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이 전무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미 스텔스 형태인 블록 1을 포함해 블록 2부터는 완전한 스텔스로 성장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기체 후방의 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 교전에 주로 쓰이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사용하는 일명 덕컴이 없기에 스텔스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 보람의 블록 1에는 스텔스 기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MWS와 덕컴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와 비슷하고 J-20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데요. 이는 일부만 보고 내린 결론일 뿐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분명히 미국 F-35 전투기와 비견될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완벽한 스텔스기로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KF-21 보람의 블록 2 기준입니다. 심지어 각종 센서와 내부무 장창을 포함해 완전한 스텔스용 기체로 업그레이드되는 KF-21 블록 3부터는 중국의 J-20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미국산 F-35 스텔스기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력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덕컴과 MWS가 포함됩니다. 특히 덕컴의 경우는 이미 국산 개발을 마친 장비입니다. 전투기 탑재용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국산 수리온 계열 헬기에 탑재되며 최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성공적인 완성품이 국산 장비로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생산하며 상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용 덕컴 개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여전히 F-22 랩터입니다. 최대 중량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 역시 F-35 전투기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단가와 운영 유지비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F-35 전투기는 우리 공군도 사용하는 최강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5세대 기체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내부에서부터 5세대 전투기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방비에 1,000조 원을 쓰며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의 대부분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처음부터 F-35 전투기는 저렴하게 사용할 목적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가격과 운영비가 높아진 탓에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 사용할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선 세미 스텔스 전투기이더라도 무장체계와 고기동 측면에 많은 것을 투자한 것이며 점진적인 스텔스 진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휴전국가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화력 측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스텔스 관련 성능 탑재 계획이 조금은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덕컴 개발에 착수했고
2018년 이를 완성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믿을 수 없이 빠른 기간에 헬기용 덕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KF-21 시제기가 날아오르기 전 이미 수리온에 탑재하여 각종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무려 40개에 달하는 고기동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성공하며 덕검을 전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덕검을 개발한 6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개발을 더욱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적의 전자광학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연구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 초반이면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수 있는 덕검이 완벽히 구현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우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자 미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텔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이자 미국 일각에서는 스텔스 측면에서만큼은 한국과 기술적 공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손을 내밀 정도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시기에는 북한보다도 못한 공군 전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기술 개발을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검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도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 무기 복합 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유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자기는 무인기와의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훌륭한 파일럿과 함께 한국의 무기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면 더 이상 적국의 도발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는 미국의 무기 종속국으로 수많은 갑질을 겪고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우리 기술자는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보란듯이 랜딩 기어를 접고 대한민국 영공을 비행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며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는 1000회차가 넘는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스스로 성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한국산 KF-21 보라매가 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당히 군사강대국으로 자리잡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게끔 우리 무기군사력을 확고히 내보이고
작은 도발에도 강경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